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학년 고3 9월 29번 어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 해당되는 문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접목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랑 함께 풀어보면서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건지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어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문법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수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가요. 이게 is가 맞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늘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에 수일치를 묻는 문제는요.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주어. 누가 주어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라고요. 자, 그러면 문장만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가 누굴까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as far as 그 다음에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자,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이렇게 꾸며주고요. 지금 여기가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s far as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구문에서요. as far as is concerned.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사실은 뭐뭐에 관한 한 이런 의미가 돼요.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한 한 이런 접속사의 개념으로 여기선 쓰였는데 지금 1번과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끊겼거든요.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컴마, 주어, 동사 그 두 번째 있는 동사가 바로 is. 그러면 그 is에 대한 주어는 누구냐면 요거죠. 그러면 너워리 요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of 플러스 명사는요.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고요? 제외할 요소입니다. 제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자격이 누구냐를 학생들한테 계속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사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명사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처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요. such commonality 여기 지금 명사잖아요.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만약에 지금 commonality 말고요. 자, 다른 전치사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냥 문장만 앞에 나온 명사다라고 한다면 그 명사,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외할 요소라고요.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나온 명사류, 문장 맨 앞에 걔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commonality,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is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따가 우리가 뭐뭐에 관해라는 표현으로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it이 나왔습니다. 자, it이 나왔는데 대명사의 수를 묻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의 수,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단수 복수를 묻는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를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사의 수,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그 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떤 문제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it이 맞느냐 아니면 itself, 제기 대명사가 맞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명사의 수를 살펴본다면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요 문장 안에서요. 앞에 나온 명사 있죠. 요 문장 안에서 명사. 이 명사를 체크를 먼저 해요. 그 한 문장 안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단수가 나왔어요. 둘 다 단수예요. 만약에 명사를 수를 묻는 거라면 it이 맞느냐, them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명사의 수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it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런 경우는 답은 일단 it이 맞고요. prey를 가리키는 건지 predator를 가리키는 건지 요거는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먹이가요 확신을 시킬 수가 있대요. 뭐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포식자들을요. 뭐 하지 않도록? 그것을 쫓지 못하도록요. 누구를요? prey를 얘기하는 거겠죠. prey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맞습니다. 자, them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제기대명사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죠. 투부정사 있잖아요. 이 is은 이 chase의 목적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한 주체, 그 투부정사에 대한 주체랑 it과 같은 거라면 이 it은 itself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면 보세요. predator이 쫓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쫓지 못하도록요? 포식자를요. 자, 포식자, 있으면 포식자잖아요. 이 포식자 목적어인데 to 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구잖아요. predator. 오형식 구문이죠. 자, 이 predator이 쫓지 못하도록 확신시킬 수 있다. 오형식 구문이니까 결국은 predator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it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 부분 만약에 주어가 it 나왔는데 목적어 부분이 똑같은 it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I가 나왔다고 치면요. I love me를 쓰는 것이 아니라 I love myself. 제기대명사를 쓰잖아요. 같은 주체일 때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봤더니 it과 같지 않더라.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지금 위치가 나왔잖아요. 자, 지금 위치가 나왔는데 위치가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자,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위치가 대명사인 것인데 대명사가 오는 게 맞을까? 틀릴까?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의문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관계 대명사로 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의문 형용사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의문 대명사든 관계 대명사든 앞에 건 중요하진 않고요. 대명사가 필요한 구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필요한 구문인가 이거는 결국은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생략됐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생략됐을까요? 자, 볼까요? 바로 뒤에 those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 맨 앞에 대명사는 또는 명사는 주어가 되거든요. 얘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요. 자, 근데 who가 나온 거예요. who가. 동사가 아니에요. 자, 동사가 어딨나 봤더니 지금 will be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온 것은 묶어서요. 앞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면 이미 주어는 있고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은 위치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치가 오지 않으면 이건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보니까 바로 앞에 guarantee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보장, 장담, 보장. 어떤 보장이요? 후이아의 사람들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한다라는 보장. 나란히 놓여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관계. 이게 동격의 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보장인지를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와야 되겠다. 자,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대명사 또는 의문대명사 which를 쓸 건지 아니면 관계부사 where이라든가 when이라든가 why라든가 how라든가 이런 부사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일 때는 뒤에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사를 또는 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품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는 be kept가 나왔고요. 그리고 콤마 사이는 on the whole이라는 그냥 부사구가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버려요. 그럼 결국은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뭐 투부정사가 되든 투부정사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 kept 뒤에요. honest라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여기에 형용사 온 게 맞냐? 이 문제죠.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있죠.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요 보호 자리에요. 형용사. 물론 지금 투부정사라든가 동사원형이라든가 pp형이라든가 ing라든가 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걸 빼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오거든요. 자, 근데 구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사가 오는 게 너무 해석으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100%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부사는 제외할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형용사가 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keep 목적어 안에 있을 때 목적어가 정직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부사가 오지 못하는 오형식 구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4가지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가 있냐면 make가 있어요. make.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find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keep. 지금 여기 나와 있는 keep. 그 다음에 consider 이게 있는 거예요. 요 4가지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부사는 절대 못 오는 거죠. 근데 해석했을 때는 부사 해석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구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make, find, keep, consider. make, find, keep, consider. 자, 요거는 뭐라고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앞에 evaluate라는 동사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ed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있어요. 평가다, 정보를, 다시 말하면 information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 자리에 나온 이 명사를 수식하는 communicated, 이게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렇게 ed가 나오는 경우는 ing가 오는 게 맞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communicate 있잖아요. 이 communicate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communicated라면 자동사로는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PP형이거든요. PP형이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사는 수동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자동사로서는 절대 쓰이지 않았다. 우리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자, 이런 의미인데 타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달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세요. 전달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꾸밈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이 명사가 행동을 가하는 주체면 ing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의사소통 시키는 이런 의미라면 ing가 맞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의사소통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해석적인 부분 말고요. 지금 PP로 쓴 것이 자동사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타동사인 경우만 가능하다. PP형은요.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의 개념 타동사인 communicate는 전달하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전달된 정보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리지 않았다. 자,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번 문장에서요. as far as concerned 썩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as far as concerned 자, 그 개념이 어떤 뜻이 되냐면 뭐뭐에 관한 한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동의어 표현이.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when it comes to ing를 쓴다는 거예요. ing를. 왜? 이때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요. 전치사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지 않고 ing를 쓴다라는 걸로 어떤 문제에 자주 빈출이 됐던 표현입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 짚어본다면 regarding이 있어요. regarding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여기도 ing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법 문제로 많이 기출되지는 않았고요. when it comes to ing가 굉장히 많이 기출이 예전에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cerning 뭐뭐에 관한 한 그 다음에 as to 그 다음에 as for 자, as far as concerned when it comes to ing regarding with regard to ing concerning as to as for 자, 이 표현들이 뭐뭐에 관해라고 하는 동의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동사의 수일치였고요. 2번 문제는 대명사의 수일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which의 쓰임이 올바른가. 근데 여기는 which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뒤에 완문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 that을 묻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자리가 오형식 구문의 목적격 보호였다는 거 keep이라는 동사를 이용한 구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거 분사,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 분사를 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2021년 9월 고3 어법 문제를 메타그라마 저자 최현숙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